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그러면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여러분들 수도 연산 법칙이 있어요. 수는요, 우리가 연산의 3법칙이라고 그래서 그 수에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연산의 3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교환 법칙. 그리고 3개 이상이 있을 때 묶어서 계산하는 거 상관없는 거 결합 법칙. 자, 그리고 곱하기와 더하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배 법칙. 이 3가지의 법칙이 여러분들 성립하거든요, 수에서도. 자, 그런데 집합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과 합집합. 즉,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요, 교환 법칙, 즉 순서 바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결합 법칙. A와 B와 C의 합집합을 구할 때 A와 B의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C와의 합집합을 하나, B, C의 합집합과 A 집합의 합집합을 하나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분배 법칙은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환상적인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2 곱하기, 자, 3 더하기 5가 있을 때, 분배 법칙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요, 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분배 법칙이죠.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집합을 곱하기로 한다면은요, 요 합집합을 더하기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가운데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얘는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더하기 곱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칙연산과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교집합은 이상하게 곱하기 같은 느낌.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은 더하기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냥. 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A 합집합 B 교집합 C는요, 자,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 해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A 합집합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여기다 갖다 쓰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봤습니까?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이 분배 법칙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 수도 있어야 되지만 왼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즉 A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A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교집합 C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도 수처럼 3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법칙 말고도요, 자,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A 집합은요, A와 B의 교집합과의 합집합이 되면은 A 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A 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의 합집합은 A 집합이 되죠. A와 B의 교집합이 포함되니까 A 집합에.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자, A와 B의 합집합이면 이 전체예요. 그죠? 자, 그런데 A와의 교집합이니까 뭐가 됩니까? A 집합이 되죠? 결과는, 자, A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다 흡수해버린, 자,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내용은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 다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법칙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자, 이런 것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흡수 법칙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수학자인데요. 자,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요,
여러분들 여집합은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집합이 있으니까 어때요? A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B집합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B의 여집합. 자, 그러면 교집합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죠?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자,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겁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되는 개념,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얼마든지, 자, 증명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면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자, 그런데 걔가 아니에요. 여집합이니까. 그럼 어디입니까? 요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은 어디에 있냐면, A의 여집합은, 자, A를 뺀 나머지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전체예요. 자, B를 뺀 나머지 전체. 자, 그런데 합집합이기 때문에요. 이 왼쪽으로 빗금이 쳐졌든 오른쪽으로 빗금이 쳐졌든 쳐져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네, 여기에 속하든 여기에 속하든 상관없습니다. 합집합은 그 두 집합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요. 이 바깥쪽은 자 체크무늬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쪽 A에만 포함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에만 속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가운데예요. 즉 가운데 빼고 다라는 거죠. 그럼 얘하고 똑같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법칙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 법칙.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아니다의 아니다는 A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아니다의 아니다의 아니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합의 연산 법칙들을 살펴봤는데요. 도대체 선생님, 이런 연산 법칙은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까요? 집합의 처음 위쪽에 나오는 뭐 교환 법칙이라든가 결합 법칙이라든가 분배 법칙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흡수 법칙이라든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부정 법칙 같은 경우, 자, 그것도 쓰임새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놔야 되는데,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A와 B의 포함 관계를, 즉, 이런 식이 성립할 때 A와 B의 포함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래요. 그러면 뭐 A가 B에 포함되든, 아니면 B가 A에 포함되든, 아니면 서로 포함 관계가 없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뭐 포함 관계를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뭐 A가 B에 포함되든, B가 A에 포함되든, 뭐 어떤 양간 간에 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요.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은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말고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연산 법칙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A 차집합 B. 아까 선생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그 중위 표시까지 해줬는데요. 자, 이 차집합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여집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A 집합의 반대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의 반대니까 합집합이 되고요. 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부정 법칙에 의해서 자, B집합이 됩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이 여러분들 써먹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다 써볼게요. A와 B의 합집합. 자,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 교환 법칙.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그냥 쓸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쪽에, 자, 합집합 B, 합집합 B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공통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합집합 B를, 오른쪽에 써주고요.
왼쪽에 보면은 A가 있고요. 자, 가운데 교집합, 오른쪽에 A의 여집합이 있습니다.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A 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통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은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과 비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자, 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A와 B의 교집합이, 자, 비집합이 되었대요. 그러면 얘들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B집합이 됐다는 것은 B집합이 A집합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A와 B가 서로 똑같을 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요. 자, 집합의 연산, 자, 4가지 살펴봤고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그 집합의 연산을 우리가 그 사용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법칙들,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전체 집합 U와 그 부분 집합 A, B, C가 유한집합일 때,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러분들. 자, 그 전체 집합 속에 A집합과 B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이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 자, A집합의 개수에다가, 그럼 A집합의 개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요. 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게 되면은요, 이쪽 부분은 한 번 포함되고 이쪽 부분도 한 번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즉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번 포함되게 되느냐면은 2번 포함되게 돼요. 자, 그래서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그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주어야지만이 A와 B의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자,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의 두 집합을 우리가 자, 서로소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서로소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자, 그냥 더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합이 2개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자,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자, A집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집합, 그 다음에 요 집합을 자, C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A집합의 개수와 B집합의 개수와 C집합의 개수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더하면은요. 요 부분은 한 번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 번 포함되고 이 부분도 한 번 포함됩니다. 그렇지만은 요 부분은 A집합 할 때 한 번, B집합 할 때 한 번 들어가니까 2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요 부분도 B집합 한 번, C집합 한 번 들어가니까 2번 들어가고요. 자, 요 부분도 A집합, C집합 할 때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2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자, 몇 번 들어가느냐면 3번 들어가는 거죠. A집합 할 때, B집합 할 때, C집합 할 때 한 번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 교집합 부분을 좀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면 여기는 1개가 되고 여기는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번, 2번. 자,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을 빼게 되면은 여기 1번, 그럼 여기 1번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C와 A의 교집합을 빼면은 여기 1번. 자, 그러면 여기가 뭐 몇 번이 되느냐면은 0번이 돼요. 오?
합집합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해준다? A와 B의, A, B, C의 자,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부분이 자, 한 번씩 들어가서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자,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다 더한 다음에 제가 교집합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셋의 공통 부분을 한번 자, 더해 주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요. 자, A 집합은 12개, B 집합 10개, C 집합 8개, 교집합은 3개, 4개, 5개, 자, 합집합이 25개일 때 교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식을 여러분들 들어가면은요, 합집합이 25개라고 그랬으니까 25는, 자,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집합은 12개, B집합은 10개, C집합은 8개, 자, 그리고 교집합 부분 빼는 거죠. 자,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C와 A의 교집합 빼줍니다. 자, 그리고 셋의 공통 부분을 한번 더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30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7에다가 5를 빼니까, 자,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은, 얘는, 자, 18이 됩니다. 18. 자, 그러면은 18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25가 되느냐는 건데, 자, x는 그러면, 자,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셋의 공통 부분은 7개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합집합의 개수, 합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 살펴봤는데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자,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여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A집합과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자,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는요,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A집합과 B집합이 있어요. 그럼 A와 B의 합집합은 이 부분인데, 이게 아닌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자, 여기가 A집합, B집합이면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집합의 개수에서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에서 B집합의 개수를 빼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좀 독특한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독특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B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B집합이 A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자, B집합이 노른자가 되는 겁니다. 노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B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A집합의 개수에서 B집합의 개수를 빼도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좀 특수한 경우는요, 역시 누구의 도움을 받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느냐면, 자,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친구나 선생님이나 뭐 엄마, 아빠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배수집합과 자,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집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배수집합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러분들 2의 배수하면은 2, 4, 6, 8,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2의 배수의 집합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나타내느냐면, A2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2라는 것은요,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A3라고 하면은 3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A10이라고 하면 10의 배수의 자,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런 집합들을 우리가 배수집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배수집합을 가지고요, 교집합도 만들 수 있고, 합집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실전 문제를, 자, 직접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위에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예를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3의 배수의 집합과 6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인 원소들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의 배수죠. 6의 배수. 자,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은 이 3과 6의, 자, 뭐가 된다? 3과 6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은요, m과 n의 요 k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또 여기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6의 배수,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집합은 18의 배수가 될 텐데요. A 18이 될 텐데, 이 18은, 자, 6과 9의 자,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수 집합에서 그 교집합이 나오면, 자, 두 집합, 뭐의 배수라고 했을 때, 그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집합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은요,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의 합집합은 4의 배수가 되죠. 그죠?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5의 배수와 10의 배수의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5의 배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m의 배수의 집합과 n의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이 만약에 am이 되었다. 둘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요, 이 m은 서로, 이 am과 an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요, an이 am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n이, 자, m의 뭐다? 배수이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요, 자,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은 4의 배수였잖아요. 그죠? 자, 4의 배수인데, 자, 그랬을 때, 요 8은요, 4의 배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4의 배수일 때 그렇더라. 그러면 여기 5의 배수와 10의 배수가 있는데요. 이 둘의 합집합은, 5의 배수인데, 이때 요 10은 5의 배수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만히 더 생각해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네라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대칭 차집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다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집합에서 사용하는, 이런 법칙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뭔가 우리가 좀 독특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애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애입니다. 기가 막힌, 자, 그런 집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대칭 차집합은, 자, 이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요, 뭐 책을 쓴 사람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뭐 끝자리를 따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름을 붙여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끝자리가 여러분들이, 자, 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동그라미하고 경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별을, 자, 이렇게, 자, 사용을 했습니다. 뭐 책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모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념만큼은 일단,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기호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 표현 방법은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대칭 차집합은 여러분들, 자, 2개의 집합이 있을 때, 자, 대칭 차집합은 하나의 집합을 A라고 하고 하나의 집합을 B라고 하면은요, A에서 B를 뺀 거, 여기죠? 그 다음에 또 B에서 A를 뺀 거, 여기죠?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딱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대칭을 이루고 있는 차집합으로 만들어진, 자, 그런 집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런 개념을,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렇게밖에 그러면 표현할 수 없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씩 그 표현을 우리가 자 바꿀 수는 있는데요. 자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 이게 H집합이고 B집합이면 대칭 차집합은 여기하고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도 되죠. 그죠? 교집합을 빼도 된다. 아니면은 또, 요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였습니까? 교집합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조금 복잡한 표현이죠? 이럴 때 교집합, 여집합이 있을 때는 뭘로 고쳐라? 차집합으로 고쳐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이 만약에 된다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차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칭 차집합은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H집합과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가 되고요. 자, A집합과 A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A집합과 A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요. A집합과 전체 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의 여집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네 개 중에 그래도 선생님이 다 뭐 해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 정도는 한번 해줘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집합과 A의 여집합.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자, 이게 A집합이고요. 이 바깥에가 A 여집합이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는데, A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고요. 그죠? A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고요. 자, 그리고 뭡니까? 합집합. 뒤에서 앞에 거를 뺍니다. 이제 A의 여집합에서 또 A집합을 빼줘요. 그런데 A집합에서 이 차집합의 개념을 보면은요, A집합에서 A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A의 여집합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빼주는 게 차집합의 개념인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A의 여집합이 돼요. 그러면 A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세 개의 집합을 가지고 대칭차 집합을 자, 2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냥 선생님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동영상 촬영 때문에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첫 번째 학생들이 답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틀렸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 금방 맞추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매번 그래요. 매번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확인을 하셨다면 자, 이제 지금서부터 선생님이 자,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개의 집합이기 때문에요. 자, A집합, B집합, C집합을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선 A와 B의 대칭 차집합 어떻게 됩니까? A집합과 B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에만 속해 있거나 B에만 속해 있는 자, 이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잊으세요.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이 집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대칭 차집합 이 집합에서 C집합을 빼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C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빠져야 됩니다. 여기가. 그죠? 이 부분이 빠져야 돼요. 지금 빗금칠해진 부분 중에서 C집합에 포함된 부분을 빼야 되니까 이 두 부분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C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줘야 돼요. C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C집합에만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빗금을 쳐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합집합이기 때문에 빗금을 쳐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여기만 칩니다. 여기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칠했네 라고 해서 자, 빨리 칠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여러분들과 같이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은요.
집합의 연산이었습니다. 자, 집합 같은 경우도요. 자, 수의 사칙연산처럼 자, 연산이 네 가지가 있었고요. 네 가지의 연산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법칙들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 유한 집합들, 즉 유한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집합이 2개일 때의 합집합 또는 3개일 때의 합집합.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경우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배수집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 차집합의 개념까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고등 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새로운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굉장히 참신하고 배울 때 정말 재밌어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자 그때그때 정확하게 자 공부를 해서 기억해두지 않으면 너무 기억 저편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못 도망가도록 강하게 자 여러분들이 자 붙들고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